안녕하세요. 이슈 이스타 시간입니다. 미국 보수 국민들을 대변하는 최대 비영리단체 시티즌 유나이티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바이든 정권 반대 운동을 전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티즌 유나이티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있는 바이든 정권에게 맞서 싸우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오늘부터 개막한 보수정치행동회의 CPEC에서 공개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데이비 보시 회장은 언론에 stopbidenagenда.com이라고 새롭게 단장한 웹사이트를 소개하며 바이든은 미국민들로부터 그의 급진적인 의제를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마음대로 폐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웹사이트는 특히 미국 보수층이 당면한 세 가지 주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참가자들의 성원과 지원을 당부하는데 그 세 가지 조항은 미국 선거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한 싸움, 바이든과 맞서 싸우기, 헌터 바이든에 대한 IRS 연방 특별수사를 맡을 특별 법률 전문가 지명입니다. 웹사이트 방문자들은 특정 분야에 성금을 보낼 수도 있고 각종 자료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보시 회장은 반트럼프파 좌파 매체들이 영합해 바이든의 정책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에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보시 회장은 주류 언론은 바이든이 몇 시에 잠자리에 들고 백악관 집무실 벽난로 앞에서 손자들과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 따위를 보여주며 이미지 띄우기의 혈안인데 주류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이런 따뜻한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다고 언론의 이중잣대를 성토했습니다. 그는 시티즌 유나이티드의 이번 바이든 정권 반대 운동이 단순한 보수층에 대한 정신무장 수준을 넘어 바이든을 선택했던 미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을 만큼 각종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 캠페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흥미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공화당 최고위급인 트럼프 지지파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바이든이 아닌 수상한 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상원에서도 민주당 온건파로 분리됐던 바이든이 취임 이후 전격적으로 발표한 행정명령들은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는 일련의 행정명령은 민주당 급진파인 알렉산드리아 콜테즈 하원의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의장,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아젠다를 대변하고 있으며 미국이 그들 민주당 강경파 손에 놀아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선거에서 바이든을 찍었던 일부 미국민들 중 60 내지 70%는 그래도 바이든은 온건파니까 나라를 망쳐놓지는 않을 거야 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건데 막상 그가 취임하자 대통령은 바이든인데 그를 조종하는 것은 강경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거 전 예측이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착해 보이는 영감을 내세우고 뒤로 온갖 짓들을 벌이는 것은 급진파일 것이라던 이야기들이 현실이 된 것이죠. 그레이엄 의원은 그 증거로 코로나 사태와는 상관없는 다른 예산 조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1조 9천억 달러 코로나 특별 예산, 국경 장벽 철거 및 반이민 정책 폐기, 키스톤 원유 수송관 사업 중단 등은 중도주의를 표방했던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허겁지겁 우선적으로 처리했을 사안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레이엄 의원은 이 같은 정책적 방향은 결국 2022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반대파인 미치 맥코넬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로 돌아서도록 만드는 것이 자신의 목표라며 화합을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좀 온화해 보입니다. 그래서 눈구렁이 같은 맥코넬이나 비정한 바이든도 따뜻한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의 견해가 어떤 식으로 판가름 날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막말 트윗 논란으로 낙마 위기에 놓인 니라 텐든 예산관리국 국장 지명자 살리기에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백악관 론 클레인 비서실장이 텐든이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다른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인준이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합니다.
그는 텐든이 과거 진보센터 의장으로 활동했을 때 트위터로 공화당 의원들을 볼드모트, 사기꾼이라고 말했는데 특히 테드 크루즈 의원에게는 그보다 뱀파이어가 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텐드는 막상 입각 지명 사실이 발표되려 하자 자기가 올린 트위터 8,000건 중 문제가 될 것 같다 싶은 1,000여 개를 몰래 삭제했고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과거 발언을 깊이 후회하고 사과한다 했지만 비난이 거셌습니다. 인준을 통과하려면 상원 의회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데 50대 50인 상황에서 공화당 모두가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조 맨친 의원도 반대하고 있어서 인준이 불투명합니다. 텐든이 지명되면 인도계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엄청 의미 있다고 하는데 사실 텐든은 힐러리 클린턴 밑에서 자금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힐러리와 기업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는데 돈줄을 맡았던 가신에게 한 자리 주겠다는 거겠죠. 트위터로 한 막말 하면 떠오르시죠? 얼마 전 민주당의 집중 포화로 하원 상임위원회에서 퇴출됐던 마저리 그린 의원. 그도 의원에 당선되기 전 QAnon을 신봉했다. 극우 성향의 트위터를 올렸다면서 그렇게 난리를 쳤었는데요. 미국 민주당의 내로남불,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타이거 우즈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방송이 나가고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현대차를 타서 그나마 목숨을 건졌다가 아니라 하필이면 현대차를 타서 사고가 났고 선수 생명도 끝날 줄 모르겠다고 혀를 차고 있는 미국민들의 솔직한 반응을 전해드렸습니다. 현대가 슈퍼보울을 비롯한 미국 광고 매체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는 VIP인 것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주류 매체에서는 비교적 신중하게 나름 중립적으로 사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USA 투데이지는 2020년 4분기에 고급차를 사려는 잠재 고객들 중에 제네시스를 선택을 고려하고 싶은 차로 응답한 비율을 6%뿐이었다고 언급하며 신생 브랜드인 제네시스의 판매 실적이 총 16,384대로 2019년보다 2020년 오히려 23% 떨어졌고 전체 32개 자동차 브랜드 중 31위,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한 차라고 보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나름대로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플지는 사고를 당한 타이거 우즈의 지인을 인용해 우즈의 심경을 전했는데요. 그는 사고로 자신의 골프 경력이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골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며 골프를 계속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골프 황제, 그냥 황제가 아니라 96년 데뷔 이후 숱한 부상과 수술, 개인적인 아픔을 딛고 일어섰던 타이거 우즈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슈 이시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정말 정신없던 하루를 보낸 것 같은데요. 빵꾸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여러분들께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플랫 타이어,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정확한 표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오늘 하루는 무탈하게, 무난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 주말까지도 계속 쭉 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무탈하게, 무난하고 행복한 생활이 계속 쭉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시고요. 영상도 아니죠. 광고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진심으로 사랑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